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끄시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음양오행이라는 이 원리로 배우는 것은 똑같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시고 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시다 보면은 아니 왜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다르지? 선생님들마다 하는 말이 다르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80억 명, 요즘에 제가 70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80억까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80억 명이 있다. 그러면은 80억 개의 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사주 선생님이 100만 명 있다. 그러면은 아마 100만 개의 해석이 나올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를 배우는 거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좀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5, 60년대에 태어난 남자 선생님들이 갖는 관점이 있어요. 그때 근데 5, 60년대에 태어난 약간 진보적인, 약간 자유주의적인 여성분들이 갖는 또 관점이 있어요. 그쵸? 그게 또 다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베이스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 환경, 그 다음에 나의 기질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지만 어디에 더 방점을 줄 거냐,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목생화가 되는 걸로 볼 거냐, 목생화가 안 되는 걸로 볼 거냐, 이것도 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거를 잘 극복해서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딱 안주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줬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개의 사주가 있고 사주 선생님이 100만 명 있으면 아마 그 해석도 다 달라지고 그리고 뭐 약 솔루션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이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저한테도 이제 배우시고 화풍장 선생님한테도 배우신 선생님이 이제 목요반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월에 여기 임신에 여기 또 임수가 또 있어요. 이런 분이거든요. 여기 병화는 여기 앞에 있고 병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진진에 이 신진에 가압을 해서 임수로 투관을 한 이런 분입니다.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월의 간목이잖아요. 진월의 간목. 진월의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생산성.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인데 진월에서 4월로 간다라는 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구체적인 거, 생산적인 거, 현실적인 거, 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진월의 간목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수국을 이뤘죠. 여기서 수국을 이루고 또 수로 투관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진월의 간목이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항상 자기가 지향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공부예요. 공부. 정신적인 공부, 원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화풍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저한테도 여쭤보고 뭐 물어보고 이러셨는데 이제 이분이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화풍 선생님은 가게를 팔지 말고 이제 세운이 화가 오잖아요. 갑진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진을사병호정미 목화가 올 때는 괜찮아질 거니까 가게를 팔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처한 현실이 진월에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계절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 하기에는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해요. 이거를 다 책임지기에는. 그래서 그냥 잘라내라. 잘라내고, 그러니까 가게는 접고 그냥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예 본인이 이렇게 생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같이 이제 다니면서 생태 학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 편인으로 어쨌든 본인이 공부한 거를 잘 펼쳐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풍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는 돼요. 이게 어쨌든 진토를 다 가지고 있고 목국토를 하는 게 이 간목이 혼자서 목국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은 어쨌든 뭐 목화 세운에는 그래도 힘을 내서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굳이 막 이거를 다 감당할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담을 받는 게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답을 원해서 선생님이 답을 내려주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요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은 이제 수도 왕하잖아요. 수도 이렇게 이게 수도 왕하고 토도 왕하고 이래가지고 신은 약하고 그래서 몸이 엄청 아프세요. 몸이 많이 아파요. 건강도 많이 안 좋고 특히 이제 기축대운 이때는 게다가 한기도 더 강해지고 재도 강해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다 신약의 특징을 드러내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다 신약인데 왜 굳이 뭘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사람한테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또 거기 타로샵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인성대운이에요. 그분은 인성대운. 이제 식상이 많고 인성대운이 들어오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부동산 하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성이 결국에 문서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로 인성대운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셔라. 자기 자격을 갖춰라. 자기의 어떤 수준을 높여라.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배움, 학위, 자격, 공부 이런 걸로도 인성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유산 받아서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문서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 집문서, 땅문서, 뭐 산문서 이런 거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 기운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예를 들어서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그냥 부동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디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저는 공부를 하셔라.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카운셀러의 성향대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0만 명의 사주 선생님이 있으면 자기 성향, 자기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어떤 것을 베이스로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다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중점을 적으로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가 계속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로 분명히 패턴을 볼 수는 있어요. 패턴은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파악할 수 있고 기질이나 성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들어보고 잘 공부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이다. 네, 그렇고 지금 화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화의 특성, 오행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발산하는 기운, 팽창하는 기운, 분열하는 기운,
십성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십성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생화를 했었죠. 목생화. 이게 결국에는 식상인데 목이 화식상을 쓴다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식상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뭔가 장황하게 해요. 이렇게 화처럼 막 번져 나가듯이 장황하게 합니다. 또 화라는 거는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약간 눈에 보이듯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라는 게 아까 이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무슨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식상을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보여주게끔 하는 그런 식상을 많이 써요. 그럼 목식상을 했었죠. 목식상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걸 다시 비교해서 한번 해드릴 텐데 수생목이죠. 십성을 붙이면 똑같이 식상이에요. 식상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아웃풋, 내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 실천, 경험,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나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웃풋.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의미는 동일해요. 그리고 목과 수 일간일 때 화와 목 식상이면 이런 것들이 잘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화 자체가 시작하고 펼쳐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수, 목 일간에 목화 식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 식상과 화 식상이 어떻게 다를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제가 찐초보라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세분화된 거라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식상까지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요. 그럼 목식상이랑 화식상이랑 토식상, 금수, 식상 어떻게 다를까? 그런 질문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워밍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생목이 된다라는 거는 목은 어떤 성질이 있었죠? 목은 어떤 에너지? 운동성, 직진, 선두, 시작, 새로움. 네, 요런 의미들이 수 안 보이는 곳에서 목이라는 걸로 뿅 가시화되는 그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수생목을 하는 식상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옷, 식상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 옷, 패션이 어떨까요? 수생목의 패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신상. 그 다음에 유행을 자기가 약간 선도하려고 하라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입는 다 그런 옷 말고 좀 유행을 선도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게 보여요. 파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여기에 금이 붙는다던가 토가 붙는다던가 이러면 또 조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수생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패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그럼 목생화의 패션은 어떨까요? 목생화가 잘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쁘다. 뭔가 사고 싶다. 화려하다. 이런 것들을 목생화로 드러내겠죠. 그리고 목생화라는 거는 이미 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번져 나갔어요. 이미. 번져 나가서 유행하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그거를 이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음식을 한다, 요리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둘까요? 수생목과 목생화. 음식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목생화는 비주얼적. 그렇죠. 플레이팅. 이게 뭐 사실 맛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돼요. 특히 이제 정화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정화일수록. 네, 병화는 양간들은 그냥 좀 늘어나요. 양간들은. 네, 근데 정화일수록 음간일수록 그 플레이팅, 시각적인 것,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디테일, 플레이팅에 좀 더 그 색감, 요리의 색감 이것들이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뭐 또는 뭐 깨의 그런 색감들 그런 것들을 잘 살리겠죠, 그렇죠? 그럼 수생목이 요리하는 스타일은 어떨까요? 개발, 네, 그런 것도 되겠죠. 네? 퓨전? 네, 새로운 메뉴. 또는 재료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신선한 재료. 그러니까 생으로 조리하는 것들, 생요리들, 뭐 이런 것들. 그쵸?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불을 일단 많이 쓰겠죠. 불을 많이 쓴다. 이거는 생으로 조리한다. 뭐 이런 특징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식상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게 사실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계속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네. 뭐 스포츠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목의 스포츠는 어떨까요? 목의 스포츠. 수생목이 되는 스포츠. 이런 거니까 달리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 경기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화의 스포츠는 어떨까요? 목생화로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 목일간이 화로 스포츠를 한다. 네, 축구. 사람들이 막 엉켜 있는 거. 화라는 거는 막 무질서하게 엉켜 있는 모양 이런 것도 화거든요. 뭐 럭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사실 저는 막 맞추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해보는 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수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목 하면은 다 선생님들이 다 나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목이라는 에너지를 나무로 표현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없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네,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수국화 지난주에 수국화까지 했죠. 네. 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것 이런 의미, 보관된 것 이런 의미였어요. 화라는 것은 보이는 것. 이거는 수렴, 이거는 팽창.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국화가 되고 있는 명, 특히 이게 재성인데 수한테는 재성인데 결과를 예측하는 힘, 뭔가 결과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직관적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예측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뭔가를 이미 본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수국화의 재성의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목재성. 재성이 목재성이라고 하면 금일간이겠죠? 이런 차이들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재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직관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수국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떤 식으로 조절할까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안에 있는 거 아직 욕구가 뭔가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펼쳐낼까 이게 이제 수국화의 어떤 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거를 마케팅 기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광고를 하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화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사람들한테 유행이 되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을 시키기 위한 어떤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겠죠. 그럼 금극목이라는 재성은 어떤 걸까요? 금극목. 목이라는 거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쵸?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금이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또는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예 제품으로 따지자면 목은 신제품이고 화는 이미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제품. 그래서 신제품 단계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뭐를 조금 더 보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금극목의 업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금극목으로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이 목이 학생들이라고 보면은 학생들에게 규율을 엄청 강조하는 선생님이겠죠. 그렇죠? 네, 교련 선생님, 뭐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체육 선생님 또는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더 책임지는 그런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목생과의 체육 선생님은 그냥 같이 애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